잘 키운 줄 알았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 마을의 저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세아라는 이름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젊은 날 내내 수레를 끌고 밭과 장터를 오가며 외아들 라후를 키워왔습니다. 그는 아이만큼은 자신보다 더 안정된 길을 걷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아가 생각한 괜찮은 길이란 사위성 안에서 글을 배우고 한 곳에 자리를 잡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라후가 어려서 그를 깨우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는 마음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라후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라후가 장성하자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길 위를 다니는 상인이 되고 싶습니다.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세아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길과는 너무나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라후를 불러 다시 한번 타일렀습니다. 길 위에서 사는 삶은 거칠다. 사위성 안에서 글을 더 배우고 안정된 일을 찾는 것이 낫다. 그러나 라후의 눈빛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세아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라후가 잠든 뒤에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잘 키운 줄 알았는데 왜 내 마음 같지 않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생각은 어두워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그는 자신이 그어놓은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모두 위험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세아는 마음을 가다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성 근처 숲가에 부처님이 머무르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아는 해가 기울 무렵 조용히 숲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붉은 저녁빛이 들판과 나무 위에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 빈터에는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고요한 눈빛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차례가 되어 세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잘 키운 줄 알았던 아이가 제 마음 같지 않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제가 생각한 길과 전혀 다른 삶을 택하려 합니다. 이대로 두면 아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세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길이란 무엇이냐?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한 곳에 자리를 잡아 안정되게 사는 길입니다. 부처님이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변 나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언덕 위에 서 있는 나무를 보았느냐? 세아는 시선을 따라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의 굵은 줄기에서 여러 갈래의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나무의 가지들을 보아라. 뿌리는 하나이지만 가지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있지 않다. 어떤 가지는 햇빛을 더 많이 받고 어떤 가지는 바람을 더 많이 맞는다. 세아는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같은 뿌리를 가진 첫 번째 줄기와 같다. 그대의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가 그대가 그어준 길대로만 자라야 한다고 여긴다면 나무는 금세 부러지고 말 것이다. 한 나무에서 나왔다는 것은 뿌리의 물과 기운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뜻이다. 가지 끝의 모양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이가 어느 쪽으로 뻗어도 그냥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이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나무를 돌보는 사람은 가지를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대신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느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지 살피며 뿌리와 줄기를 단단하게 해준다. 가지가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든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으면 큰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은 세아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라후와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빗속에서도 끝까지 수레를 밀어주던 아이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길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웃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이미 자기만의 햇빛을 찾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뿌리를 단단히 하는 일보다 가지 끝의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는 이미 숲 너머로 내려가고 빈터에는 부드러운 저녁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아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언덕 위 나무를 다시 바라보니 서로 다른 가지들이 저마다의 방향으로 저녁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라후가 남겨둔 집 옆에 잠시 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라고 되뇌던 마음자리에 다른 생각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같은 뿌리를 가진 다른 가지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라후의 선택이 여전히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 사이로 아이를 향한 믿음이 조금씩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어준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망가지는 길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젠가 라후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이렇게 말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뻗어가든 너의 뿌리는 여기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잘 키운 줄 알았는데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자녀가 떠오르신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내가 그어준 길에서 벗어나는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같은 뿌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자라는 가지일 수도 있음을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려는 눈이 조금씩 자랄수록 당신의 불안도 함께 숨을 고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조금 더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